It's not much, but it's home. I think it's brilliant.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버로우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시리즈 중 가장 중요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즐리 가족의 집으로서 아서와 몰리가 결혼 후 정착하여 그들의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이곳에서 키웠으며 덤블도어의 죽음 이후 불사조 기사단의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호그와트처럼 마법으로 숨겨져 머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러브굿과 디고리 가족을 이웃으로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2편인 비밀의 방에서 첫 등장했는데 도비의 소란 이후 해리가 방에 꼼짝없이 갇혀있을 때 프레드, 조지, 앤 론이 마법의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 해리의 탈출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버로우에 도착하게 되죠. 원작자 롤링의 묘사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영국판 원서에서 나온 버로우에 대한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버로우에 대한 해리의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It looks as though it has once been a large stone pigpen, but extra room has been added here and there. Until it was several stories high, and so crooked it looked as though it were held up by magic, which Harry reminded himself it probably was.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픽펜, story, crook입니다. 우선 픽펜은 돼지우리란 뜻으로 혹펜이라고도 합니다. 기초가 되는 1층이 마치 돼지우리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이는 당시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았던 가난한 위즐리 가족의 형편을 보여주네요. 스토리는 이야기란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건물을 말할 땐 층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층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몇몇 층들이 쌓여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럭은 팔꿈치를 구부리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구부리다란 뜻이며 여기에 ed를 붙여 크럭드는 구부러진이란 뜻이 됩니다. 층들이 마구잡이로 쌓여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부러져서 마법이 아니라면 금방이라도 무너졌을 겁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계속 봅시다. 4 or 5 chimneys were perching on top of the red roof. 버로우의 시그니처 색이죠. 빨간 지붕, red roof, 위로 굴뚝, chimneys가 무려 4-5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A lopsided sign stuck in the ground near the entrance read, The Burrow. 입구 주위에 기울어진 사인이 있는데 버로우라고 적혀있다고 하네요. Around the front door lay a jumble of rubber boots and very rusty cauldron. 문 앞에는 고무부츠들과 녹슨 솥이 놓여있었고 Several fat brown chickens were pecking their way around the yard. 뚱뚱한 갈색 닭들이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까지가 해리의 버로우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상당히 시골스럽고 가난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유한 말포이가의 말포이 맨션과는 대조가 되겠네요. 이제 집 안으로 가보죠. 해리가 부엌에 앉아 론의 집을 하나하나씩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The clock on the wall opposite him had just one hand and no numbers at all.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마법시계였습니다. 마법시계는 보통 시, 분, 초바늘 3개의 바늘이 있는 일반적인 시계와는 다르게 오직 하나의 바늘만 있었다고 하네요. Written around the edge were things like time to make tea, time to beat the chicken, and you are late. 1시, 2시 같은 숫자인 시간 대신 차 마실 시간, 닭 모이줄 시간, 그리고 늦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 일을 바로 알려주는 시계라니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네요. Books are stacked 3 deep on the mantelpiece. Books with titles like Charm Your Own Cheese, Enchantment in Baking, and 1 Minute Feast, It's Magic. 책 3권이 벽난로 위에 쌓여 있었는데 모두 마법세계와 어울리는 제목을 가진 요리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마법사의 집을 투어하는 느낌이라 읽으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And unless Harry's ears are deceiving him, the old radio next to the sink had just announced that coming up with Witching Hour with the popular singing sorcerer Celestina Warbeck. 그리고 싱크대 옆에 라디오가 있었고 마법사들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고 하죠. 노래하는 마녀 셀레스티나 워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마법세계에도 가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있다니 그럼 마법사 방송국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게 해리포터 세계관인 것 같네요. 이제 지니의 방으로 가보죠. 죽음의 성물에서 나온 문장으로 롤링은 지니의 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It was small but bright. There was a large poster of Wizarding Band, the Weird Sister on one wall,
And a picture of Buenos Jones, captain of all witch Quidditch team, the Holyhead Harpies on the other. 지니의 방은 작지만 밝았습니다. 마법세계에서 유명 밴드인 Weird Sisters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아 지니가 이들의 팬이란 걸 알 수 있죠. 톰스 역시 이 밴드의 강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니의 키디치 팀 홀리헤드 하피스의 주장 고에너욱 존스의 사진이 다른 벽면에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머글색으로 치면 좋아하는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팀의 포스터를 붙여놓는 거죠. 특히 영국은 축구가 삶의 큰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인들의 모습처럼 마법사들과 키디치의 관계에서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네요. A desk stood facing the open window, which looked out over the orchard where he and Ginny had once played two-a-side Quidditch with Ron and Hermione. 버로우 뒤에는 가수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키디치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니의 방 창 밖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론의 방을 구경해봅시다. 론의 방은 가장 높은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Harry stepped in, his head almost touching the sloping ceiling, and blinked. It was like walking into the furnace. 12살로 아주 조그맸던 해리인데도 기울어진 천장이 해리의 머리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용광로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하니 꽤나 불편했을 것 같네요. Nearly everything in Ron's room seemed to be a violent shade of orange. The bedspread, the wall, even the ceiling. 론의 방은 침구, 벽, 심지어 천장까지 모두 오렌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Then Harry realized that Ron had covered nearly every inch of shabby wallpaper with posters of the same 7 witches and wizards, all wearing bright orange robes, carrying broomstick and waving energetically. 지니처럼 론도 자신이 좋아하는 키디치 팀 포스터를 붙여놓았네요. 그러나 론은 자신의 키디치 팀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한지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고 빽빽하게 포스터로 도배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리포터 소설 원작에 나온 버로우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버로우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레고에서 나온 2020년 버전의 버로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버로우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원작에서 묘사된 것처럼 돼지우리가 보이죠? 그리고 돼지우리 같은 1층 위로는 여러 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원작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버로우는 총 6층에 다락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4층까지만 만들어진 것 같네요. 죽음의 성물에서도 건물 색이 약간 달라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는 전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레고 제품도 2층을 뺀 4층까지만 구현해 놓았네요. 무분별하게 층수가 쌓여서 앞으로 기울어진 건물 구조가 보입니다. 실제 이런 건물에서 살라고 하면 불안해서 살 수 없겠지만 마법으로 지탱한다면 말이 다르겠네요. 내부는 원작을 잘 따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을 보면 마법 시계가 보입니다. 시간 대신 work, school 같은 장소가 나와있네요. 역시 영화에서 나온 시계와 디자인이 같습니다. 큰 다이닝 식탁과 의자들도 보이네요. 원작에서는 8개의 의자가 놓여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6개만 놓여있네요. 요리책이 언급된 걸 생각했는지 벽시계 옆에는 책장이 놓여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열어보면 벽난로가 나옵니다. 이 벽난로에는 기믹이 있는데 플루 네트워크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일반 벽난로처럼 빨간불이 나오지만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초록불이 나옵니다. 맞은편에는 아늑한 거실이 잘 표현되었네요. 이제 지니의 방으로 가봅시다. 원작에 비해 영화 속 지니는 편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니의 방은 아쉽게도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묘사한 것처럼 Weird Sister 포스터와 홀리헤드 하피스의 일부리 보이네요. 옆에는 화장대가 놓여있어 소녀의 방이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위층은 퍼시의 방, 프레드와 조지의 방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이 제품에서는 생략되었네요. 한층 더 올라가면 첫째 빌, 둘째 찰리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5층 아서와 몰리 부부방입니다. 1인용 소파와 뜨개질 용품이 놓여있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나온 마법으로 스웨터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했네요. 그리고 옆에 부부의 큰 침대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층에 위치한 론의 방입니다. 론의 방은 영화 호녀랑제에서 나옵니다. 원작의 묘사처럼 온 방을 오렌지색 포스터로 도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렌지색이 많네요. 레고에서도 친구부터 포스터까지 론이 가장 좋아하는 셔들리 캐논이 보입니다. 그리고 론의 방 위엔 굴이 사는 다락이 있었는데 이 제품에서 다락까지 표현해 주었네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 재현된 레고 제품이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빌, 찰리, 퍼시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의 방이 없는 건 아쉽네요. 그런 아쉬움을 채우려고 제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버러우를 스케치해봤습니다. 우선 집 구조를 그려보기 위해 건물 평면도를 1층부터 다락까지 그려보았어요. 위즐리 가족 9명과 해리, 이렇게 10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10개의 의자를 배치할 수 있는 큰 식탁을 넣었고요. 조그만 화장실과 세탁실을 부엌 옆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를 두었고 1인용 소파를 양옆으로 두어 균형을 맞췄어요. 그리고 플루 네트워크가 가능한 벽난로를 옆에 두어야겠죠. 계단을 타고 2층을 가면 지니의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붕 아래의 다락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원작에서 나왔듯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 것 같네요. 3층은 퍼시의 방, 프레드와 조지의 방,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4층 역시 같은 구조로 빌리의 방, 찰리의 방이 있습니다. 5층은 마스터 베드룸을 상상하며 아서와 몰리의 방을 그려봤습니다. 큰 욕조와 큰 침대를 놓아보았어요. 6층은 론의 방으로 다락방처럼 굉장히 낮고 작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놓으니 집을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영화에서 생략된 3, 4층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외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붕이 있는 1층 집이었는데 4층이나 쌓여진 구조네요. 앞과 옆모습을 스케치해보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스케치 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온 것 같네요. 이 스케치들을 종합해서 입체감을 잘 보여주는 건물의 반측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버러우와 비슷한가요? 개인적으로 6층이나 되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구조 때문에 그리는데 재밌었어요. 그리면서 생각한 게 저도 해리처럼 버러우에 놀러가서 위즐리 아이들과 지내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일부분만 보고 상상할 수 있었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리포터 속 공간을 고쳐해볼 수 있으니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이 스케치를 더 다듬어서 색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제 스케치에서 버러우 같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나중에 색칠할 때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투비였습니다.